어느 생화학자는 창업을 통해 인체 노화를 늦추는 물질 개발을 계획했습니다. 그 사업 파이프라인 안에는 항노화 화장품부터 항암 혁신 신약까지 다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양성은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고 벤처 캐피탈에게도 어필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벤처 캐피탈 측에서는 회사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시장에서 화장품 회사는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혁신 신약 개발 업체는 높은 가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화장품 회사는 따로 떼어 분사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일단 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어야 투자자 입장에서 높은 위험을 지불할 동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어디서 성장하고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리서치는 중요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신규 수요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퇴 중에 있는 베이비부머들, 즉 노인들입니다. 즉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 자체가 신성장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늙어갈수록 체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암세포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인체 안에서 발생하지만 면역세포가 제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 제거 능력도 떨어져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 앤드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자금이 쏠립니다. 신약의 작동 원리부터 약물 개발, 약물의 전달 환경 개선, 그리고 독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임상실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솔루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구 노령화와 함께 각국 정부의 보건 재정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단 병에 걸린 다음 치료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환자의 실시간 의료 데이터를 얻기 원합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 환자가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크리티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웨어러블 디지털 디바이스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정부가 개인의 실시간 의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고혈압 환자가 쓰러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격 솔루션에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앤드 어널리시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의 개발은 5G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에서도 필요합니다. 저성장이 심화될수록 부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예를 들어 강남 집값만 오르고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 이유는 저성장 속에 고부가 사업 및 직업 기회가 핵심 도심으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도심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들의 질환도 심각한 종류이므로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데 강남 등 도심에 몰려 있습니다. 만일 원격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하게 가능하다면 노인들이 굳이 도심에 있는 대학병원에 매번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또 원격 솔루션 덕분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으로 몸살하는 도심에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편 노인들은 더 이상 임금소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합니다. 사실 노인들의 소비 위축이 만든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젊은이들도 덩달아 절약을 해야겠네요. 공유경제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함께 나눠 쓰면 절약이 가능하죠.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공유 플랫폼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도 수십 년 전부터 거론되었지만 개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차를 나눠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약해야 하는 환경에서 이제는 물건을 만든다고 다 팔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소비로 연결되므로 개인의 맞춤형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등장했고요. 팽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텍 기업들마다 지금의 영업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같습니다. 즉 금융 구매 등 모든 분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드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개인들의 소비 패턴이 쉽게 파악될수록 소비자들은 이들에게 더욱 환호할 것입니다.
지금은 제도권 정부가 이들 플랫폼 성장을 견제하고 있지만 민심은 세금만 걷고 해주는 것이 별로 없는 제도권에서 이들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플랫폼에는 팽처럼 지배적인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페인 포인트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소형 플랫폼도 대형 플랫폼의 우산 아래 공존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의 사적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은퇴한 노인들은 평생 저축한 돈으로 여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률이 극도로 낮아졌고 요즘은 평균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일단 자산 배분을 통해 장기적으로 의도된 수익률을 얻어야 하는데요. 금융 전문가를 하더라도 수많은 개인마다 맞춤형 자산 배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개인마다의 사정을 케어할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가격을 동시에 지켜보며 좀 더 나은 자산 배분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금융 컨설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하드웨어의 힘을 빌려야 하는 이유는 출산율 하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특히 소비가 줄고 맞춤형으로 변모해감에 따라 생산도 다품종 소량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보다 로봇이 훨씬 효율적이죠.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신발 브랜드들은 더 이상 신발을 만들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들의 매장에서 판매 패턴을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베트남 등 저임금 생산 기지로 바로 주문을 냅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수요가 다양해질수록 이들 공장조차도 사람이나 기계보다 로봇이 자리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람은 집에서 프로그램만 전달하고 직장이나 공장에는 로봇이 모여 일하는 시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끝으로 환경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노르웨이는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석유 엔진 자동차의 생산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일 메이저조차도 석유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한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풍력에서도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지만 금리 하락이 큰 요인을 차지합니다. 태양이나 바람 같은 자연재는 비용이 제로이므로 신재생 발전 단가는 발전소 건립 비용, 즉 감가상각비 및 금융비용이 대부분인데 금융비용이 극도로 낮아진 셈이죠. 저금리가 구조적인 현상이므로 친환경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킬 전망입니다. 결국 친환경이란 에너지의 패권이 석유에서 전기로 이동하는 것인데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므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소재의 문제로 인해 마음껏 커질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재생 발전소를 크게 확충했습니다만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 신재생에서 얻어지는 전기를 그냥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 발전으로 싸게 얻은 전기로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를 만든 다음 이를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운송하여 다시 발전하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신재생 발전 단가 하락의 수혜가 배터리를 넘어 수소전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